통합과학 1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안녕.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프린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간 반도 있고 나가지 않은 반도 있을 거예요. 나간 반은 여기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초입 부분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학급은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여기 저번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모의고사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올 예정이니 조금만 변형해서 나올 예정이니 꼭 집중해서 듣고 이번 시간에 시험 범위를 다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구상에서 생물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매우 적은 시기인데 그 이유가 일단 개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량도 풍부하지 않았고 내리째는 자외선이 오존층이 많이 없어서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이 많이 땅으로 도달할수록 기후는 뜨겁다. 즉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좀 온난하다고 하고 생물의 활동량은 이건 무슨 땅을 말합니다. 땅이 아닌 물속으로 제한되었다는 것. 그래서 당시 생물들이 굉장히 현재랑 큰 차이도 보였을 뿐더러 대부분 껍질이나 뼈가 없어서 화석으로 보존되기도 어려웠지만 화석으로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과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풍화작용을 받아서 많이 사라졌는데 더불어 이 시기에서는 해양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게 나와서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물어보면 그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쓰면 됩니다. 참고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는 세균을 남세균이라고 하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화석으로 보존되는 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시리가 대답을 해줬네요. 스트로마톨라이트 라는 그 화석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물어보면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생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껍질과 뼈를 가진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을 가진 생물의 일부가 육지로 생활 범위를 넓혔어요. 양서류는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개구리처럼 육상과 강에서도 피부를 통해서 호흡이 가능한 종류를 양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많이 사진 볼 거예요. 삼엽충이라는 게 있고 무척추 동물, 지렁이 같이 무척추 동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고생대 중기에는 어류랑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양서류와 곤충 그리고 고사리 같은 애들을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양치식물로도 많이 나오고 고사리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인 고사리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갑자기 환경이 급변해서 대멸종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판게아라는 것은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판게아라고 하는데 이때 대륙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땅이 자극돼서 시베리아 화산이 폭발하는 일도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이 되면서 이제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중생대가 새로 출현하게 됐습니다. 중생대에서는 고생대에서 합쳐졌던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여러 대륙으로 나누어지고 그 대륙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후도 다양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기 중에 이제 온실기체가 많이 늘어나는데 고생대 말에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 활동에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많이 증가하고 기후가 따뜻해졌다는 것. 그리고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 대멸종 이후로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은 애들이 새로운 번성기를 가졌다는 것도 하나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말에서는 이제 소행성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어떻게 지구에 변화가 있는지는 우리 영상으로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대 말이 이제 지나가고 대멸종을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가 된 겁니다. 번성한 생물은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라는 해양 생물이 있었고, 육상에서는 포유류랑 공룡이 있어요. 맞아, 공룡. 선생님 순간 깜빡해서 공룡,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그리고 씨가 겉에 있는 겉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신생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대는 지금 현재와 같이 만들어질 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오늘날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대기 중의 산소는 더욱 풍부해지면서 해양에서는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폐석이 생기게 되었고, 육상에서는 매머드라는 대형 포유류랑 씨가 속에 있는 속시식물, 그 다음에 최초의 인류도 출현했습니다. 기본 체크 한번 때려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들이 물속에 생활하였다. 맞네. 고생대에는 다양한 어류와 양서류, 양치식물, 특히 고사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 고생대 초기에는 거대한 판게아가 아니라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중생대가 시작이 되었죠. 삼엽충은 고생대의 바다에서 번성한 생물이다. 맞고요. 중생대에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생물들이 잘 번성했어요. 신생대 대륙에서는 화폐석과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이거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화폐석은 아까 대륙이 아니라 해양이었어요. 바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생님 수업을 하는 부분은 그냥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좀 더 공부를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지시된지. 공룡알은 중생대였죠. 중생대 육지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아까 나오면 선캠브리아 시대, 그리고 조개는 우리 화폐석으로 신생대였고요. 삼엽충은 고생대였지. 대멸종은 밑으로 넘어가서 대멸종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상에서 거의 동시간대 절반 이상이 잘못 썼네. 절반 이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절반 이상의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을 대멸종이라고 하고, 지구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멸종은 중생대 말의 소행성이에요. 하지만 가장 많이 생물들이 멸종한 건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에서는 해양 생물들이 약 95% 정도 죽었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약 80%, 그리고 파충류는 약 90% 정도 소멸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었고, 여기서 가장 큰 대멸종 고생대말이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쓰는 부분이 이게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멸종의 원인 살펴보면 지금 대멸종의 원인 하나, 둘, 네 개지네. 시험 문제는 보기 몇 개? 5개죠. 시험 문제 보기는 5개인데 대멸종의 원인은 딱 4개야. 그러면은 딱 오답 하나까지만 더 추가하면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대멸종의 원인은 부유성 플랑크톤의 사멸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1차 생산량 먹이가 줄어들면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하는 것도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심도 줄어들고, 그 다음 광합성 조건, 수온, 먹이, 그 다음에 강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민물, 물고기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면 화산가스가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는 연소 반응이라는 걸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산소에 급감하면 동물들 숨쉬기 힘들겠죠. 그리고 온도가 변화하면 굉장히 온도가 급변하게 되면 많은 생물들에게 멸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 한번 때려볼게요.
대부분의 대멸종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소행성 충돌같이 비교적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도 있겠지만 고생대 말처럼 판게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대멸종은 지질시대 중에 중생대 기간에만 일어났다. 대멸종은 총 5번 일어났죠. 그러면 밑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오른쪽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시간길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긴 시기가 성칸브리아, 그 다음이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우리가 지금 가장 짧은 게 신생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A시기의 화석은 성칸브리아 시대는 가장 화석이 적죠. B시기는 중생대가 아니라 고생대고 현대에 가까울수록 지질시대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 산출된 화석이야. 공룡알은 아까 살펴봤듯이 중생대, 육지, 조개 화석은 신생대, 바다 이렇게 되겠죠. 가는 육지 환경의 형성다 맞고, 가가 포함된 지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은 해양이니까 같은 중생대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졌다. 맞네. 정답은 5번.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질시대 동안의 가장 큰 규모는 고생대였죠. 가장 잘 알려진 게 중생대였고,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진화해서, 진화한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뜻이겠지. 지질시대와 생물의 특징, 고생대는 무척추 식물 동물이랑 양치식물, 신생대는 우리 대형 포유류랑 속시식물, 중생대는 파충류랑 거치식물, 성칸브리아 시대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인 그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련 모의고사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가면 맨 뒷페이지에다가 관련 이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넣었으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문제 풀면 되고요.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항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줄 테니까 뽑아서 봐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받고 싶으면 학교로 와서 프린트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상대적 길이를 A, B, C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장 긴 시기 C가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가장 적은 게 신생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는 신생대니까 기억 틀렸고요. 최초의 육상생물 양서류는 C에서 나왔죠. 니은 틀렸어요. 디귿 A, B, C를 구주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급격한 변화로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나로 지질시대를 모두로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구별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체를 다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구별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림 가는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한 시대에 번성했던 동물의 화석. 이 공룡이네. 공룡은 무슨 시대야? 그렇지, 중생대죠. 그럼 기억은 성칸브리아 시대 다음으로 긴 시기인 고생대고, 그 니은은 조금 더 줄어든 시기니까 중생대가 되겠죠. 기억은 고생대 맞고, 니은에 인류가 출현한 게 아니라 신생대에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신생대라고 쓸게. 나는 기억에 번성했던 동물의 화석이다. 나는 중생대니까 니은에 번성했던 식물이죠. 여기 문제 풀이에 대한 그림 파일도 선생님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풀이를 거기다 써놨어. 2018년 3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2번입니다. 산호 같은 경우는 조개 화폐류 화폐석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화폐석은 신생대였죠.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가의 생물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했다. 신생대로 갈수록 점점 따뜻해지고 바다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맞고, 나와 다가 발견된 지층은 육지,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는 둘 다 바다예요. 해양. 나와 다의 생물은 같은 지질시대가 아니네. 나는 고생대, 다는 중생대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할만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4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살펴보면 고생대가 끝날 무렵 최초의 육상식물이 나왔다. 고생대가 끝날 무렵 육상식물은 고생대의 중순부터 살고 있었네. 선생님 지금 여기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나왔다고 하면 틀렸죠. A 시기에 생물과의 변화수는 해양동물이 육상생물보다 크다. 육상은 거의 지금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해양은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맞죠. 삼엽충은 B 시기에 멸종했다. 삼엽충은 고생대에 살았으니까 고생대 이후로 멸종했겠지. 고생대 말에. 그럼 정답은 2번. 만약에 중생대에도 삼엽충이 살고 있었으면 중생대에서도 삼엽충이 나왔겠지. 하지만 고생대에서만 나왔잖아요. 표는 지질시대 A부터 C에 번성했던 생물의 예를 그림은 A에 번성했던 생물이래. A는 이거 그림은 뭐야? 삼엽충이고 삼엽충은 고생대네. 그러면 A시대라고 했으니까 A시대는 고생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B시기는 공룡이니까 중생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A부터 C는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니까 그럼 C는 신생대가 되겠네요. A는 고생대에다 맞고 B에서 인류가 출현한 게 아니라 C에서 인류가 출현했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니까 B에 해당이 되겠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거 3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5번입니다. 좀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겠지만 문제는 쉬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보고 하면 되겠죠.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발생한 대멸종. 고생대 말이 가장 많이 멸종을 했기 때문에 멸종 비율 점선이 큰 게 C니까 오면 C가 되겠죠. 해양생물과의 수는 1억 5천. 해양생물과가 어디 있을까요? 해양생물 Y축 여기 나와 있는 해양생물과의 수는 1억 5천 년 전. 빨간색으로 떨면 잘 볼게. 1억 5천 년 전이 지금 현재보다 생물과의 수도 그렇고 둘 다 작네. 그래서 1억 5천 년 전이 지금 현재보다 더 적더라고 해야겠죠. B에서의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E에서의 생물과의 멸종보다 크다. B에서의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파란색 동그라미 쳤고 E에서의 생물과의 멸종, E에서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E가 더 높다라고 해야겠죠. 되게 그래프는 복잡해 보였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좀 비교적 간단한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정답 1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삼엽충으로 고생대네. 나는 화폐석으로 신생대. 둘 다 바다가 되겠죠. 가는 바다에서 번성한 생물이다. 맞고 나가 생성된 지질의 최초 육상생물 신생대니까 맞고 나는 가보다 먼저 생존했다. 여러분 가가 먼저 생존을 했죠. 정답이 4번이 아니네요. 볼게요. 한번 니은 뭐가 틀렸나? 나가 생성된 지질시대의 최초 육상생물이 나. 선생님 인류인 줄 알았네. 이런 선생님도 실수를 했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부러 틀려봤네. 최초 육상생물은 고생대인 양서류로 나왔었죠. 무척주 동물도 있고. 정답은 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질시대 생물의 화석 가와 나이다. 삼엽충이니까 고생대. 바다. 고사리도 고생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육지가 되겠지. 가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맞고 나는 주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살았다.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습한 환경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가와 나는 모두 육지에서 퇴적된 직층. 고생대는 바다였죠. 정답은 3번. 너무 빠르면은 조금 천천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다음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나오면은 무슨 시대? 그렇지, 선 캄브리아 시대. 그러면 선생님 성캄브리아 시대 나오면 남세균 맞다고 했었지. 참고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화석으로 남은 걸. 하지만 이걸 구별할 필요 없이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나오면 성캄브리아 시대로 풀면 됩니다. 기억 과정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광합성은 물과 아니군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내보내는 게 광합성이었죠. 이거 선생님 해설 모의고사 사진 파일에 더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니은이 형성된 이유, 오존층이 형성된 이유, 육상생물이 고생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문항이네요. 한번 풀어볼게. 표는 A와 B의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해서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각각 HCl과 NaOH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농도가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를 먼저 볼게. 다는 둘 다 똑같이 넣었을 때 중성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농도가 같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쉽게 풀기 위해서 40ml에 HCl 4개, NaOH 4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 20ml일 때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2개, 나에서는 40ml가 4개, 가에서는 40ml가 4개, 나에서는 2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가는 혼합 후의 액성이 산성이야. 그 말은 산성이면 HCl이 NaOH보다 많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개수가 많은 B가 HCl이고 부피가 적은 숫자가 적은 A가 NaOH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NaOH가 4개, HCl이 2개니까 액성은 염기성이 되겠고 NaOH가 HCl보다 많겠죠. A는 NaOH다. A는 NaOH 맞고 나에서 이온수는 NaOH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 나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 오른쪽에다 NaOH 4개면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 4개, HCl 2개면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2개씩 반응해서 물 몇 개 생길까? 2개 생기겠지. H2O. 그리고 선생님 네모치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으로 반응 안 하잖아요. 서로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붙어 있는 걸 염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보면은 Na 플러스는 4개, Cl 마이너스는 2개이니까 Na 플러스가 더 많고요. 생성된 물 분자 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생성된 물 분자 수 나에서는 2개였고 다에서는 4개씩 반응해서 물이 4개 생기니까 나는 2개, 다는 4개니까 나가 다보다 크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시험 범위 여기 안에서만 문제 선생님이 지지시대는 출제할 거니까 이거 보시고 이번에 딱 이거 강의 끝나고 딱 시험 범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기 부분은 쉬운 문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너무 고생 많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이 기간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남들 다 같이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